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오늘도 경기도의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홍인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핵심 공약이죠. 북부분원 설치.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죠? 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요.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들과 또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연구를 맡은 박종혁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시작으로 보고회가 진행됐는데요. 북부분원 세부 구성과 역할, 또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경기도의 북부분원은 북부청사 별관 5층에 마련될 계획인데요. 의원 집무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이루어진 스마트 워크센터와 함께 상임위원회 지원 업무 회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북부분원 설치 준비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북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북부 지역의 도민분들도 또 도의원분들도 상당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북부분원 신설로 경기도 북부청사 및 북부지역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 또 조례 및 규칙 재개정 등이 경기 북부 업무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북부 지역에 소관 부서를 둔 상임위원회와 또 관계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회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방안 구체화, 또 비용 편익 분석 실시, 뿐만 아니라 구체적 활용 방안 및 조직 구성안 마련 등의 보완점들을 보충해서 다가오는 4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 또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지금 많은 보도가 나왔었죠. 경기도 북부 지역의 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의기투합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경기도와 경기 서북부 지자체장이 과도한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민경선 의원과 소영환 의원, 또 파주시의 손희정, 김경일 의원이 지자체 고양, 또 김포, 파주 지역을 대표해서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날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지만 경기 서북부 지역 출신 도의원들의 앞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입장은 지속될 계획입니다. 도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앞장서는 도의원들의 행보에 경기도민으로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거리당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27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또 유료 도로이기도 하고요. 지난 15일에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 측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의원들이 만든 조례안 살펴볼 시간이죠. 네, 오늘 만나볼 조례안은요. 김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볼까요? 네. 제348회 정례회에서 김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제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잘 죽어야지 생이 잘 마무리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놓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죽는 부분도 생각해야지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정리하는 임종 준비와 장례 문화를 뜻하는 웰다잉 문화. 이번 조례를 통해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삭제했는데요. 지난해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중복된 사항이 있어 각각의 조례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게 된 겁니다. 웰다잉에 대한 문화가 확산이 되고 또 조성이 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경기도 장례 문화 변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런 말 일반화돼 있죠. 어떻게 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 내용, 상당히 특별한 조례로 다가오는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특히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유품 정리에 관한 정의 규정과 또 유품 정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유품 정리업이라는 직종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조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조례안이 외일다행 문화 조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 홍연아 씨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 1년. 그 사이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바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끊긴 자영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고용시장 역시 절벽에 내몰리면서 청년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의 연구 결과 특히나 청년 구직자 상당수가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여성과 장기 구직자, 초대졸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청년 세대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정책 과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오늘 주제가 청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청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를 대표하는 청년 의원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신정에는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셨거든요. 네, 저를 안 불러주셔가지고 서운했는데요. 아니, 저희는 출산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해서 네, 좀 네. 길게 가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시지 못했는데 이게 또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 다녀오신 거라고요? 남성원으로 아마 전국 의회 최초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경기도 의회가 지난 4월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서요. 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후 90일, 그리고 남성 의원도 출산휴가 열흘을 네. 이제 조례 안에서 보장을 해주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 후에 제가 이제 작년이죠. 2020년 12월 1일 날 정말 출산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날 한창 회기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바로 이제 출산휴가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 포함 2주간 제가 아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빠 역할 톡톡히 하셨군요, 이번에. 그랬는데 네. 너무 신기한 게 전 2주 있었다고 생각을 네네. 했는데 함께 들어왔던 아빠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예, 딱 2명 남아 있었는데 저랑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공무원 말고는 출산휴가를 쓸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네, 다들 네.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자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빨리 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상당히 또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래간만에 이제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신정현 의원은 네.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오랜만에 뵀는데 네. 헤어스타일이 너무 세련되셔가지고 네, 저도 오랜만에 출연한다고 네. 예, 어제 미용실 가서 그 세로이 머리를 했습니다. 세로이. 그러니까요. 어디서 예. 많이 봤던 머리 스타일인데 세로이 머리를 하신 거예요? 예, 이태원 클래스 말고 고양시 클래스 예, 세로이 머리인데 저희 네. 아들이 70일 됐는데 아들 이름이 세로이예요. 그래요? 신세로이. 혹시 예. 그 드라마 영향? 드라마 영향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세로이로 짓고 나니까 드라마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태명 비슷하게 지으신 맞아요. 거예요? 했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새로이 머리학원을 출연하자 청년답게. 네네. 예, 좀 청년답습니까? 아니, 저기 훨씬 어려 보여요. 고맙습니다. 젊어 보이고 그래서 예, 예. 이렇게 뭐든지 적극적으로 이거 준비를 참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나오시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과 만나고 또 뭐 지역구 분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많이 네. 보시겠죠.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의욕적으로 오늘 출연 하는데 웃기지 않으시죠, 제 머리 스타일. 괜찮아요. 예, 다행이네요. 예. 네. 오늘 뭐 출연하는 자세가 아주 뭐 100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오재 의원께서도 이제 엄마 역할 하시고 또 의원 역할 하시고 상당히 바쁘실 텐데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미국 상원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이제 등원하는 경우도 기사에 크게 났던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저 일단 아이를 데리고 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아이를 누일 곳이라던가 놀릴 곳도 없고요.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뭐 그런 신생아를 데리고 가기에는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거나 수유를 한다거나 이런 공간 자체가 지금 뭐 도청이라던가 의회 자체에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의회랑 도청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직장을 갈 수 있는 곳, 그게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건 진짜 뱃속에 있을 때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뭐 지금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이게 뭐 청년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관련 이야기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여러 분야가 힘들지만 이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뭐 취업 문제, 구직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데 오 의원님 지금 전반적으로 좀 구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높은 벽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어서 다음 네.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운데요. 특히나 이제 그 청년층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직업교육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이라던가 이런 기회조차 코로나19로 감소를 하게 돼서 일단 자기의 능력,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감소를 했고,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라던가 이제 단기 일자리 이런 거를 많이 찾게 되는데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네네. 대부분 그런 쪽이 이제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라던가 이제 단기 일자리들이 많은데 그런 수요까지 같이 줄어들면서 더욱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에서도 이제 취업의 수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이제 다 알바나 단기 일자리라도 해서 이제 삶을 영위했던 청년의 이제 그룹이 좀 있었죠. 근데 단기 일자리와 알바마저도 지금 사라지면서 네. 사실상의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몰린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앞서서 오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용 감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채용 기회마저 사라져버렸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겪는 세대가 누굴까, 성별이 누굴까를 따져보니 20대 후반, 그리고 여성이더라고요. 예. 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에 73%의 졸업 예정자들이 채용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공을 위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 또 친구들이 많은데 현장에 실습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기능 자격증도 따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따져봤을 때는 20대와 여성과 특성화 고졸자들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특히 청년 중에서도 구직하는 여성들과 전문 대졸자들 또 고졸자들이 가장 약한 고리였다라는 것을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도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년 수당 지급 의견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던데 이 청년 수당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청년들을 일컬어서 유사 이래, 단군 이래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사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청년의 삶을 충분히 반영한, 다시 말하면 청년의 삶의 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한 청년 수당을 설계를 한다면 저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가령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권, 학습권, 이동권, 노동권과 같은 다양한 삶의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가령 청년 주거 지원 수당, 청년 합습 활동 지원 수당, 네네. 청년 이동 지원 수당,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수당과 같은 것들을 설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청년의 삶의 생태계를 반영한 청년 수당이 만들어진다면 유사일의 가장 불안정한 청년, 코로나19로 또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되어버린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회 보장 체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시행을 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꽤 됐거든요. 자, 오 의원님께서 좀 간략하게 어떤 정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정책인데요.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합산 10년 동안 거주하게 되면은 이제 분기별로 4회 총 100만 원을, 그러니까 약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받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이 청년 기본소득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사실상.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좀 어떤 표현이 맞는 건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청년 기본소득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히 혼자 지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 기본소득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벌써 이제 시행된 지가 민선 7기 들어와서 3년째 네.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성과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경기연구원 뭐 분석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경기연구원 자료를 좀 봤는데 네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만 24세 청년들 11,3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네. 분석한 결과 청년 기본소득을 받았던 청년들의 행복도가 확실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 생활 변수라 그래서 실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급받은 이후에는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을 다녀봤을 때는 청년들이 그 국가 혹은 공공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았던 청년들은 공공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아주 훌륭한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비교 대상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돈을 받아본 사람은 당연히 좋다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앞서 제가 언급했던 청년 수당처럼 네. 청년 수당을 받아본 사람들의 만족도와 청년 기본소득을 받아본 사람들의 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것이 더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는가를 따져볼 수 있었더라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쉬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지급받는 연령, 나이,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지금 나이가 만 24세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만 24세로 이제 지급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청년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나이,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는 청년과 청소년의 범위의 교집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범주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만 24세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가 만 이제 19세 정도잖아요. 네. 그때 받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하는 시기이고 그에 네. 따라서 이제 그런 청년 기본소득처럼 어떤 자금적으로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수령 시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되면은 수급 유형에 따라서 수급비의 감소라든가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이제 신청하게 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가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 신청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받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예, 예. 이미 이제 그 나이가 지나버리거나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되지 않는다면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죠. 네. 기본소득이라는 건 5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개인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분기당 4개월에 25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주고 있고 만 24세라고 하지만은 배제되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고요. 네, 네.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고 하지만 1년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죠. 이 5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보단 보편적 청년 수당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직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했죠. 그래서 네. 이후에 이것을 기본소득 정책에 활용하겠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의지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들의 삶의 생태계를 반영한 저는 맞춤형 청년 수당으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기본 소득의 어떤 조건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청년 수당 정도가 어떻겠느냐 이런 또 추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는 아닌데 3년 동안 청년 세대를 위한 연구회라고 예. 도의회 차원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2018년에 최우수 의원 연구단체에 수상도 하셨는데 신정혜 의원이 회장이셨잖아요. 어떤 네. 활동하셨어요? 우리 오지 의원님은 부회장이셨고 예, 예. 청년 세대 연구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청년 세대의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중점으로 한 시대적 과제, 시대적 문제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특히 청년 세대가 사회로 진입하는 이행기에서 마주하는 사회적 부조리들을 연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를 네. 도의원들이 특히 청년 세대의 도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노동의 문제를 좀 저희가 집중해서 보게 됐고 그래서 프리랜서라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노동의 형태를 연구하면서 조례로까지 함께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고 네. 경기도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청년 정책들을 각 부서별로 있던 걸 흩어졌던 걸 한 대 다 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대 모아서 함께 보고를 받고 자료로 만드는 작업들을 함께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청년 의원들이 함께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경기도 곳곳에 또 있는 청년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정책화하고 또 집행부 연결하는 소통의 채널로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오 의원님께서는 활동하시면서 좀 어떤 뭐 소회가 좀 있었나요? 일단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그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논의를 하는 자리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세미나라던가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례라던가 사업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자, 특히나 그 청년 프리랜서 관련 조례를 일찌감치 준비하셔가지고 이 결실을 맺으셨었잖아요. 예. 요거 이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그것 이후에 네. 제일 만들었던 이 조례 이후에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네.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 조사 용역 보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게 네. 사실은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연구를 한다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큰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것을 이제까지 법적으로도 대상이 명확치 않다고 해서 국회에도 아직까지 정의화되지 않은 프리랜서를 네. 경기도가 먼저 프리랜서를 정의하고 그 대상들을 찾아서 6개월간 연구를 했던 것 자체가 좀 매우 혁신적이었고요. 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준비하는 개정안을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은 네. 경기도가 하는 수많은 이제 용역 사업들이 있죠. 그 중에서 다양한 일감들 중에 프리랜서들에게 주어지는 일감들 그리고 또 일반 기업들이나
단체들에서 프리랜서들에게 주기 위한 일감들을 한데에 모아놓고 연결고리가 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 조항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플랫폼 안에는 표준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여기에 불공정 계약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에 넣을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조례 안에서 이제 정의한 것처럼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에 담기게 될 것인데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립병원과 같은 경기 도립병원 같은 곳과 연계를 해서 프리랜서들이 건강한 어떤 노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네. 건강권 지원 조항도 일부 넣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내용이 다양한데 이게 지방에서 시작된 조례가 이제 국회로 좀 법령으로 연결되면 좋겠는데 그런 움직임도 좀 같이 해야 네, 되겠네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국회로부터 상당히 조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요청을 받았고요. 네. 실제로 지금 국회에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지금 국회의원들이 프리랜서를 법적 용어로 끌어오기 위한 법정 개정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제 뭐 진행이 되면서 프리랜서의 어떤 증가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이제는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일감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랜서들이 일감을 찾아가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일자리 대신에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들이 늘어날 거고요. 예. 경력 단절 여성 또한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아마 프리랜서가 되어서 본인의 어떤 기능을 활용한 수입을 창출할 것이고 또 은퇴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프리랜서라는 어떤 활동가 그룹들이 이제 노동의 영역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예. 공정한 노동 그리고 안전망이 있는 노동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바고요. 경기도가 아마 그걸 주도해 나가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또 관련해서 그 장학금 사업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제가 경기도에 와서 딱 봤을 때 네. 처음에 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청년들의 창업 지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이 많은 것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조금 공부를 오래 했어가지고 그 공부하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에 대해서 좀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 서울은 장학재단도 있고 다양한 장학 사업들이 많아요. 거기에서도 한 갈래로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사업을 받고 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등록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그런 장학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연구 용역을 해보자. 경기도에는 어떤 형태의 장학 사업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꼭 공부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이제 자기 개발, 즉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사업이라던가 정책들로 바꿔서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청년의 정책이라는 게 사실 문제가 워낙에 복잡해서 뭐 걸려있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이 청년 세대가 잘 성장하기 위한 좀 해결 과제랄까요? 예, 어떤 것들을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청년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냥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것. 예, 그게 이 사회가, 이 사회의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존재 그 자체가 부정당하는 시대에 청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너 일하니? 일도 안 하면서 뭐 하고 살아? 너 이 나이 되도록 네 살 집도 없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네. 모든 책임을 청년에게 돌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동할 수 없는 환경, 내가 내 몸 하나 누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존재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거권, 노동권, 학습권, 문화 향유권, 이 다양한 권리들을 모든 세대가 함께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왜 청년만 그래야 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회로 이행하는 이행기의 청년들이 그 경험을 하고 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면 이 세대가 중장년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시대는 미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대가 이 청년 세대의 자립을 위해서 존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힘을 북돋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청년 정책 키워드는 개인적으로 다양성과 자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신정현 의원님께서도 자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격변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웬만하면 연령으로 그 상황을 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라던가 분류가 굉장히 좀 단순해지는 반면에 그 시기를 넘어서 청년의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같은 연령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공부하는 청년이 있을 수가 있고 일하는 청년, 결혼한 청년, 육아하는 청년 등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특정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 다양성을 일단 인정을 하고 어떤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들이 직접적인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다양성의 인정과 자립이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우리 미래도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청년 문제라는 것이 청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적 차원의 해법을 동시에 모색을 해야 된다는 또 숙제도 안고 있죠.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또 두 분의 더 뛰어난 활동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의원 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실까요? 수도권의 명산으로 꼽히는 수락산과 복합 문화단지와 광역교통, 녹색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도시.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로 출발해 봅니다. 의정부 시내로 진입해 도착한 이곳은 조금 특별한 이름을 가진 학교인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의원 스타그램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의정부 몽실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도 학생 자치 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몽실학교.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움을 설계하며 성장하는 공간이며 학교와 마을이 넘나들고 연결되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경자 의원과도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인데요. 의정부가 소재해 있는 곳이 경기 북부의 청소년 문화가 모두 모이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 학생 같이 제가 시의원 시절일 때 비몽사몽이라는 백인 토론회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치회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교류회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평소 마을 교육 공동체의 필요성과 창의적인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최경자 의원. 몽실학교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가고 있는 셈인데요. 북부교육청이라는 행정, 모든 교육행정을 집합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행정센터였었어요. 그렇게 북부교육청 자리가 있다가 새로 이제 반환공여지에 북부교육청 청사를 짓고 입주하게 되면서 이곳이 잉여공간으로 남게 되다 보니까 강두구 전 의장께 제가 시의회 의장할 때 김현주 선생님이랑 찾아가서 저희 의정부 시민에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공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꿈이룬 배움터를 2014년도에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재정 교육감께서 청소년 자치 배움터로 쓰게 해주셨고 몽실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학교 밖 학교로 불리는 이곳은 짜여진 커리큘럼 대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 스스로 찾고 함께 배워나가는 곳인데요.
전국의 교육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끊임없이 벤치마킹에 나서는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미래를 놓고 꿈을 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각자 진로 적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을 열매로 맺게 하자라고 해서 몽실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몽실학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드라마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에게는 꿈이라는 그런 로망적인 측면에 몽실이 꿈을 꾸는 것을 열매를 맺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관심을 보였던 것이 바로 3D에서 목공방이라든가 손공방이라든가 그런 경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을 성장시키는 다양한 꿈을 자라고 있는 배움터입니다. 음압실입니다. 그럼 모여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꿈에 대한 빅픽처도 꾸며보고 많은 이제 그런 진로를 놓고 아이들이 고민하게 하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게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을 마당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가 그것이죠. 여기서는 누가 실수를 해도 야단치거나 나무라거나 평가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해서 한번 자기가 목표했던 거에 망가져도 또다시 할 수 있는, 그래서 실망했던 것, 실패했던 것을 다시 성공적인 기제로 다시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런 배움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 제정이나 토론회 등 몽실학교의 발전 방안을 아직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최경자 의원. 어쩌면 다양한 방법과 형식의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지금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배움을 설계하는 이런 시스템의 확대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2006년도에 시의원 비례대표로서 직능 단체장으로서 시의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었고 대학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정치 목표는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정치에서 어떻게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라는 정치의 희망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정치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의정생활의 가장 큰 목표이자 보람이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몽실학교의 정체성을 확립시킨 거라고 생각하고요. 몽실학교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뭐 이런 게 많아서 디지털 성범죄 조례, 예방교육 조례 제정안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철길. 지역 주민과 함께 한적한 기찻길을 걷고 있는 최경자 의원. 갑자기 기찻길로 이동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는 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한 교회선 철도 위입니다. 교회선은 서울 신촌을 출발해서 벽제, 장흥을 통과해서 의정부역으로 들어오던 황금 노선이었던 교회선 철도 위입니다. 경기 서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이었던 교회선. 1963년 개통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지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운행이 멈춰진 상태인데요. 2004년 KTX 개통되면서 코레일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입니다. 이후 운행 재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시설 개보수 작업을 마치는 2023년 말에는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것
이것을 바라보면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가 의정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고 중요한 CRC가 존재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향후 국책사업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스토리텔링도 되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철도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아무래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라는 것과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역사성이 있는 곳은 찾아가서 경험학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학습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망에다 동서를 연결하는 교외선마저 그동안 운행이 중단, 교통 불편이 가중됐는데요. 교외선이 재운행되면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경기 남북부 간의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교외선이 재개통됨으로써 원당과 의정부시를 출퇴근하는 분들은 자차로만 다니세요. 그래서 저희가 동서를 잇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교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임기 내에 교외선이 재개통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최경자 의원. 처음 다짐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남은 기간 아쉬움 없이 일해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많은 부분을 그 정책들을 공약들을 펼치고자 벌려놨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씩 주워 담아서 몽실학교처럼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정말 좋은 토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고 싶은 역할이고요. 정책 발굴에 있어서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한 정치인 그리고 정말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치인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캐치플레이즈가 더불어 함께할 따뜻한 힘입니다. 그런 최경자 도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덧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학기도 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이 되고 코로나19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좀 계획을 잡고 접종이 시작이 될지 그 부분도 봐야 되겠고요.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고 뭐 내수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건강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하루하루 좀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